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만화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제목은 나의 비거니즘 만화. 보선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네, 예쁩니다. 일단은 줄거리를 먼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린 후에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네. 나의 비거니즘 만화는 작가 보선의 비거니즘 생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비거니즘은 완전한 채식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거니즘은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태도와 방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거니즘은 종차별을 넘어 모든 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모든 동물의 착취에 반대하는 삶의 방식 또는 철학입니다. 아멜리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는 비거니즘과 이를 실천하는 비건의 이야기, 나의 비거니즘 만화입니다. 네, 그러면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건이 되겠다는 친구를 바라볼 때, 그리고 채식을 꿈꾸는 나를 마주할 때, 지속적 비거니즘으로서의 삶이 가능할까 검열하던 과거가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비거니즘을 삶의 반경을 넓히는 방향성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완전하지 못한 비건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 발 내디딜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불필요한 완벽주의를 꿈꾸었던 과거가 불편해졌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스스로를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불편 포인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오늘은. 아나운서인 줄 알았잖아요. 버벅거리게 되네요. 다시 이제 책 표지로 잠시 얘기를 돌려보고 싶어요. 네, 책이 사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오리는 이걸 이북으로 봐가지고 처음에는 전자책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난다 하고 결제를 했어요. 근데 난항이더라고요. 네, 일단 저도 만화책을 이북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북으로 보니까 그 구지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로딩이 좀 길고요. 글씨가 너무 작고요. 이미지로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쵸. 색깔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색깔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이게 색깔이 있어야 훨씬 더 사랑스럽거든요. 사랑스럽고 지금 글자가 크네요. 보니까 눈이 개안한 것 같아. 개안. 그래서 어제 사실 오리가 나 이 이야기 재밌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흑백인 거예요. 그래서 소름 끼쳐. 이거 완전 예쁘고 이 초록 색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요. 이북이 정말 좋은 어떤 매개체가 되어주고 있지만 만화만큼은 이 물질적인 종이책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저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지금 환경을 위해서 이북으로 읽고 있다. 이 정도. 근데 읽는 동안에 성격은 많이 버렸다. 환경을 위했고 성격은 버렸다. 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각보다 좀 많이 두꺼운 편이고요. 만화책 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책들은 여백이 그냥 흰색이라든지 그죠? 뭔가 특별한 색이 없는데 이 책은 약간 파스텔이 섞인 초록색? 그러네요. 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좀 보면서 눈이 전혀 피로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잠깐 눈치 보게 되네요. 이북 보면서 오리가 너무 고생한 걸 들어가지고. 그래요? 예쁘다. 이게 색이 들어가 있는 걸 저는 상상을 못했어가지고. 훨씬 더 좀 사랑스럽죠. 네, 그리고 되게 생생한 느낌이 드네요. 네. 아쉽다. 그래서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혹시 사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북보다는 직접 이 종이책으로 구매를 해서 읽으실 것을 다시 한번. 그리고 근데 두께에 비해서는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두께에 비해서
잘 읽혀요. 이게 만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무언가 얘기를 할 때 작가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톤? 그런 게 어떠냐에 따라 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편안하기도 하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이 비거니즘 만화 같은 경우는 채식과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무겁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전체적으로 이 작가님이 되게 좀 따뜻하고 보다듬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읽으면서도 좀 어렵지 않게 그리고 힘들지 않게 읽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비거니즘의 정의를 생각했을 때 그 정의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처음으로 비거니즘 또는 뭐 비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가 저는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지금은 되게 보편적인 어휘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생경함 그리고 나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것 같은 어색함. 맞아요. 기억이 좀 나요. 언제쯤인지 그럼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안 나요. 저도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도 뭐 언제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비건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언제일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첫 직장 다닐 때 빵순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빵 먹으러 다니는 모임이 결사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이태원에 한남동 쪽에 비건 빵집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거기 가보자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비건이라는 게 동물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쓰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라는 말보다 비건이라는 말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 빵집에 갔었던 기억이 생각이 났는데 가자 하면서도 한참을 못 갔거든요. 근데 그러다 한겨울에 한번 만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비건 빵집에 갔었는데 사실 비건 빵집이니까 우유도 쓰지 않고 계란도 쓰지 않고 버터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빵과 쿠키에 이게 안 들어간 걸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건은 맛이 없다라는 선입견이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빵과 쿠키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이렇다면 매일 먹을 수 있겠는데 조금 비싸긴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빵집이 지금은 이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쪽에 생겨가지고 접근성이 더 좋아져가지고 가끔 가는데 그래서 신기하다. 저한테는 그 빵집이 거의 비건의 첫 경험?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이 비건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한국적이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같이 근무를 했던 외국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비건에 대해서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근데 비건은 이러이러하게 살고 걔네들은 뭐는 절대 안 먹고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난 절대 못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멋있다는 생각도 잘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나랑은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아. 돛 닦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잊고 지내다가 최근에 우리 구지가 우리 599 시간에 그 아무튼 비건이란 책 김한민 작가셨나요? 네. 그 책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왠지 스님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채식하시는지 정확하게 저희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어쨌든 육고기 안 드시고 그리고 뭐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삶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 되게
극도의 절제하는 삶? 맞아. 이라는 이미지가 약간 더 씌워져 있다 보니까 뭐 실제로도 그러하고 그러다 보니까 채식을 한다, 비거니즘을 지향한다라고 할 때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상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쵸.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삶.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을 누리면서 꾸려갈 수 있는 생활 패턴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비거니즘이 지금까지는 뭔가 마이너스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나니까 플러스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렇다면 일단 비거니즘이 뭘까요? 그러니까요. 비거니즘. 이미 다들 이제는 좀 많이 써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채식주의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네. 근데 그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맞아요. 제일 극심한 비건이라고 해야 되나? 상급의 비건은 사실 프루테리언이거든요. 떨어진 과일. 그러니까 식물의 생존조차도 위협하지 않는 그런 식의 열매나 잎 정도만 먹는 거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플렉시테리언은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요. 네, 플렉시테리언은 채식을 지향하지만 때에 따라 육류와 생선을 먹는다. 저 이 말 너무 좋더라고요. 저 그래서 플렉시테리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일단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전에 이야기한 적 있지만 주말에는 그래도 붉은 고기를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외식을 할 때 내 돈 주고 소고기는 먹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 지키는 것도 되게 맞아요. 힘들거든요. 약속을 잡을 때 엄청 한정되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치만 저도 뭔가 덩어리 고기를 먹지는 말자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은 하기 때문에 저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말이 많아졌고요. 어감이 멋있어. 어감이. 그 다음에 폴로가 있는데 폴로는 붉은 살코기를 먹지 않는 거. 그 다음 페스코는 요즘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생선과 달걀 유제품까지는 허용하는 거. 그러니까 뭐 닭고기, 뭐 오리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않고 이 정도요. 그 다음에 락토오보가 채식을 하지만 달걀과 유제품까지는 먹는 그런 페스토에서 생선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락토 같은 경우는 우유, 유제품은 먹지만 계란은 또 배제시킨 그리고 이제 대망의 비건 같은 경우는 대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쨌든 비건은 동물 착취로 얻은 가죽, 화장품 등도 소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제품도 계란도 생선도 육고기도 먹지 않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있다면 식까지가 아니라 생활 패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을 쓰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한 뭐 샴푸나 이런 것도 소비하지 않는 그렇죠.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건이고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비거니즘인데 굳이나 저나 비거니즘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뭔가 완벽성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책 속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얘기해 본다면 비거니즘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과거의 저처럼. 그러니까 고기 안 먹는 거 사실 사회생활 하는데 가능할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리고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저는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1년에 한 4-5번 정도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 근데 그때 부모님께서 아이고 왔으니까 그래도 고기 먹고 힘내야지 라고 고기를 잘 사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제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는 한번 얘기했어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면 충분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는 거지. 또 고기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또 그 생각도 사회생활도 사회생활이지만 가끔 가는 집에서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오히려 걱정을 더 사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도 힘들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나는 결국 비건이 될 수는 없겠군 하고 슬쩍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런 걸 지향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그쪽으로 마음이 열려있기만 해도 비건 지향적인 삶이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막 되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위로받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한테 있었던 이 책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고마웠었던 것 중에 하나는 김한민 작가의 책을 읽을 때도 이제부터는 좀 더 노력해서 육식 소비를 좀 줄여봐야지 뭐 이랬었는데 네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점심 먹을 때 오리고기가 나왔어. 그럼 또 먹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가 소비하지 않는 고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비거니즘이 멋있다? 비거니즘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이 온 지구와 나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되게 괴롭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시도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일이야. 약간 이렇게 괜찮아 라는 말을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났던 어떤 에피소드는 제 친구 중에서 불교 신자가 있는데 그 친구의 철학은 그래요. 그 친구도 고기를 먹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뭐 회를 파는 식당에 갔다라고 해서 어떤 메뉴를 주문할 때 그걸 꼭 물어본대요. 지금 내가 이 메뉴를 주문하면 여기 살아있는 물고기가 죽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냐 라고 해서 주인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나는 이걸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 정도를 자기는 실천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인상 깊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보니 그것도 비거니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거부터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맞아요. 그래서 잠깐 책 뒤쪽으로 넘어가면 완벽주의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게 완벽주의자에서 완벽이 완전할 완자의 구술벽자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완전히 둥그런 그 구형을 완벽이라고 하는 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 에밀리라고 나오는 아멜리라고 나오는 나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너무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도 처음부터 괜찮아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완벽하지 못하는 이유로 많은 것들을 포기했었다라고 이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그치, 그런 이유로 비건도 포기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비건 지향적인 삶도 애초에 포기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포기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 와닿아요. 지각할 바엔 결석하겠어.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이게 완벽하려고 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라는 것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아기 때는 화장실도 밖에서 못 다니는 그런 성격이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화장실 안 가는 게 더 불완벽한 상태잖아요. 미완의 상태지. 화장실 못 가는 건 고장나 있는 상태지. 그렇죠. 근데 마치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화장실을 가는 모습을 누군가한테 보이는 게 완벽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잘못한 거지. 약간 막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지각할 바에는 결석하겠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학 가서 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좀 1, 2분 늦을 수 있잖아. 문이 이미 닫혔어. 이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게 나태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군가가 나를 쟤는 지각하는 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애, 완벽하게 출결하지 않는 애라고 생각할 바엔 난 이 수업을 포기하겠어, 드랍시키겠어. 약간 이런 식의. 나 좀 무서워지려고 해.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애초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시작도 못하는. 그렇구나. 근데 뭐 그 후로 많이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했었지만, 근데 이 책을 좀 더 빨리 봤으면 나의 10년 전, 20년 전이 더 행복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니면은 구지가 그런 책을 써도 됐었을 텐데. 20년 전이 몇 살인지 알아요? 네. 아,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주변에 좀 있기는 해요. 뭐 이럴 바엔 안 하는 게 나아. 이럴 바엔 시작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비거니즘을 접할 때 태도는 정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히려 검증하려고도 하잖아요. 김한민 작가 얘기할 때도 그랬었지만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친구한테 그럼 진짜 고기 하나도 안 먹어?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건 진짜 비거니즘이라는 거 완벽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은 안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그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맞아. 스트레스 받느라 애초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좀 유연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이고 크게 봤을 때 좋은 거라는 걸 왜 생각 못했을까요? 이게 근데 주변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김한민 작가도 그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보선 작가도 그렇지만 비거니아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총알같이 막 질문들이 날아오잖아요. 뭐 이건 먹니? 저건 먹니? 그러면 뭔가 아니야 나는 가끔은 고기를 먹어 라는 식으로 했을 때 약간 사람들이 에이 비건 아니네. 그게 약간 비건이야? 이런 거. 그러면 좀 당황스럽고 근데 사실은 이 보선 아멜리가 지향하는 바도 차라리 그런 대화들이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났어요. 저희 친구 중에 비건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고 꽤 꾸준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지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자기가 비건을 지향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2달이 지나고 했대요. 주변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금연한 지 하루 됐어라고 하면 금주나 금연처럼 하루 됐어요. 야 그냥 오늘까지만 펴. 오늘까지만 같이 먹자. 맞아.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2달 이상이 지난 상태일 때는 나 지금 뭐 비건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됐어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오늘 하루만 더 먹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명하다. 그래서 그 방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멋있네요. 저는 또 여기서 인상 깊었던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 작가인 보선, 그러니까 아멜리 님이 책에서 솔직하게 밝히세요.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밝히는데 저는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관심이 더 가고는 해요. 아마 그거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다 우울하기 때문이겠죠? 누구나 조금씩 우울증을 겪고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되게 흥미로운데 비거니즘을 통해서 이 우울증에서 조금씩 밖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비거니즘이 사실은 굉장히 이타적인 거잖아요.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이타심이 있고 근데 동시에 이 보선님을 보면은 이 비거니즘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힘든 부분에서 빠져나왔다는 점에서 너무 그 점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 지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울감과 우울증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약간의 그래서 저는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좀 쉽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보선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 무언가 어쨌든 왜 햇볕 받으면 좋다는 거 왜 모르겠어.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데 근데 햇볕을 받으러 나갈 힘이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운동하면 좋다는 거 왜 모르겠어. 우울증 나아질 거라는 거. 근데
몸을 일으켜서 운동할 기력이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 저의 시리가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대답하지 말고요, 시리야.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보선 작가님이 오늘 한 끼를 비건을 해보자. 그리고 나는 오늘 완벽한 비건, 뭔가 되게 의미 있는 비건 식단을 실천했어. 라는 걸로 만족하고 뿌듯해하는 게 그래서 근데 그거만 한 거야, 그날은. 그죠? 근데 그날은 어떻게 보면 단지 밥을 한 끼 채식으로 챙겨 먹은 것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날인데 의미가 있는 날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귀엽고 예쁘고 기특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밥 한 끼가 주는 그 소중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라는 건 사실 내 한 끼 한 끼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데 오늘 내가 한 끼를 선택할 때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먹을 거야. 그리고 그걸 성공했어. 이게 진짜 사소하고 별거 아닌데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되게 이 3컷, 4컷짜리 짧은 만화인데 너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칭찬해주고 싶고 그랬어요. 응원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 그 힘든 마음 상태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엄청나게 작은 성취감들이구나. 근데 그게 비거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참 그리고 그 장면을 되게 의미심장하게 그리지 않았어. 담담하죠. 네, 그래서 너무 귀엽고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정말 사소한 거에 큰 힘을 얻었다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사실 엄청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읽은 에피소드들이었고요. 네, 맞아요. 또 우리가 비거니즘 하면 지금까지 주로 먹는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먹는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그렇죠.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식자재 소비 같은 경우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의류에도 사실 이제 지금 찬바람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작년부터 관심이 있어서 패딩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구스라기보다는 웰론? 그게 뭐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한 용어를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 구스가 아니라 솜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가벼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겠지. 당연히 다른 애들이 자신들이 진짜 자신의 체온을 보온하기 위해서 그 털을 가져다가 내가 덮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 정도로 따뜻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패딩 같은 경우 요새 다른 충전재를 넣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사람들이 옷을 살 때 이거 뭐 오리털이에요? 거위털이에요?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많이 팔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걸 만들어 파는 데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패딩들은 진짜 소름 끼치게 싸요. 저도 그래서 작년에 그런 패딩을 하나 샀는데 네네. 아무것도 안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살 때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더더욱 사면 안 되겠다. 맞아요. 네, 산채로 벗긴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죠, 사실. 징그러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양적으로 따지는 건 유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한 벌을 만들 때 거기에 희생되는 그 동물의 마리수. 그쵸.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지금 그 한 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참 이 책을 보고 저 스스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뭐 어떤 부끄러움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거 뭐 구스이불이에요? 라거나 진짜 여기 이거 무슨 털인데요? 이런 걸 물어본 게 참
야만인 같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그쵸. 스스로가. 이게 몰랐을 때는 또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알고 난 이후로는 진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부의 상징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부라는 게 그렇게 다른 생명을 이게 착취한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정말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정말 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라쿤이 살아있을 때 가죽을 벗긴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죽은 후에는 가죽이 경직되어서 벗기기가 어렵고 털의 윤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벗긴다는 거예요. 야, 그냥 벗겨도 충격적인데 이 책이 정말 고마운 거는 사실은 어렴풋이는 우리가 알았겠죠. 뭐 구스이불이라든가 그런 어떤 의류를 입을 때 동물들이 많이 희생되었고 뭐 이렇게 되었겠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알아도 그냥 사실 모르는 척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뭐 그렇다고 엄청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림이 애초에 좀 귀엽고 다정한 그림체라. 네. 그리고 이제 팩트를 이렇게 열거하는 시기인데 아까 구지가 말했던 것처럼 읽고 나면 그 옷을 좀 보기가 싫어지는. 그쵸. 그리고 오리가 자기 털이 뜯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오리 얘기를 할 때 오리털이 손으로 털을 쥐어 뜯는다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 우리 다리털만 뜯어도 얼마나 아파요. 머리 한 올만 뜯어도 아픕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뽑히는 털들은 다 아프단 말이에요. 사실 맞아요. 의도해도 아파. 근데 인생에 5에서 15 한 번 뜯기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6주 간격으로 안 아플만 하면 뜯기고 안 아플만 하면 뜯기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읽으면서도 너무나 저릿저릿했던 부분은 양털. 근데 거기에 이제 오물이 묻을까봐 그 엉덩이 부분을 도려낸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살점을 마취 없이 도려낸대요. 그거는 정말. 그래서 보면서 사실 뭐 옛날에는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옷을 이런 표현이 적당한가? 옷에 과욕 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패스트 패션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고 옷이 진입장벽 자체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입어야 돼? 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충전재들이 충분히 있고 좀 덜 따뜻하면 안 되나요? 좀 무거우면 안 되나 옷이? 맞아요. 그 생각을 정말 이 의류 쪽 읽을 때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네. 뭐 가죽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응당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 의류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건 어떻게 보면 뭐 생존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것도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런데 의류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사실 과하다라는 게 정말 확실하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멋을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멋과 과시죠, 사실은. 내 털이 더 부드럽고 좋아 보인다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던 부분들이었고요. 그거 외에도 뭐 화장품 실험을 통해서 이용되는 동물들이라던가. 맞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여기서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선 작가님이. 자기도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뭐 야생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모기라든지 병균을 옮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끌어안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그들의 생존권도 보장해 주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 입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 비거니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 이 보선 작가님도 그 우울증 치료하느라고 다녔었던 병원에서 의사한테 그런 조롱을 받은 적이 있다잖아요.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바로 병원을 옮겼다고. 근데 그런 것처럼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럼 넌 모기도 안 죽이겠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죽인다고. 걔는 날 위협하니까 죽여. 근데 거위나 오리나 뭐 토끼나 이런 애들은 내 삶을 위협하지 않는데 내가 따뜻하려고 걔네한테 과학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건 안 하겠다고. 이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치 정말 그렇게 비건이야, 나 비건이즘을 지향해라고 하면 위선자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게 그리고 아주 또 불편해요. 그것도 있잖아. 그럼 식물은 안 불쌍해?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너무 정말 이제는 약간 유치하지. 근데 유치한데 이 책에서 그 얘기도 하잖아요. 동물들이 먹어치우는 식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되는 식물. 맞아. 그러면 정말 식물을 원한다면 그 역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때 김한민 작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식물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자극 반응 이것만 하는 거고. 맞아요. 근데 뭐 이걸 일일이 설명해줘도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맞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거예요.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김한민 작가가 지게 만들어야 돼서 그 글을 썼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왜 그걸 이겼다는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또 그게 싫어요. 제가 구지한테도 몇 번을 말했지만 고깃집에 그려져 있는 캐릭터가 참 싫어요. 맞아요. 여기서 치순이 얘기 나오잖아요. 치순이 얘기. 아주 되게... 주먹 쥐지 마시고요. 돼지고깃집에서 돼지를 귀엽게 그린 걸 정말 싫어하는데 여기도 치순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치킨집에서 닭을 동물로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치킨 시키면 치순이 같이 배달. 맞아요. 그러면서 이 귀여운 치순이와 맛있는 치킨 사이에 그 간극을 보선 작가가 화살표로 그리면서 그 사이에는 숨머질 정도의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쵸. 실제 닭은 그렇게 이쁘고 귀여워할 만큼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물은 보고 싶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지,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 동물이 이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논의하지 않고 그냥 귀엽게만 그런 캐릭터로 또는 튀김 옷이 입혀진 고기로 소비만 되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그것도 옛날에 생각났었는데 일본 음식이 한창 일본식 가정식 이런 게 한창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던 시기에 그런 집에 밥 먹으러 갔을 때 메뉴가 하나 생각났어요. 오야코동이라는 메뉴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닭과 계란 덮밥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거기 설명이 어떤 거였는지 약간 짐작이 가시죠? 닭이랑 계란이라는 건 엄마와 아이잖아요. 근데 그런 요리를 만들어서 그런 식의 설명과 함께 팔았었던 장면이 그때도 그냥 이건 뭐야 이렇게 하긴 했었지만 근데 이 책을 그 치순이 보면서 갑자기 그 장면이 다시 생각났어요. 약간 치순이도 닭인 닭인데 치킨이 된 걸 바라보고 있는 인스타 화면 같은 걸 사람들이 찍어서 올렸다라고 보선 작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것과 오야코동이 되게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설명을 듣는데 조금 징그럽다. 그죠? 네. 근데 그런 요리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진짜. 있죠. 저도 사실은 먹어본 것 같거든요. 네. 왜 갑자기 반성한 모드가 되었죠? 우리 하재영 작가님 책 할 때도 계속해서 말해왔던 거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가 생산이 되어야 되니까 사실은 그 생산 과정에서 얘네가 양육되어지는 방식이 너무 비인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개고기 얘기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항생제가 들어간다. 그런데 닭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쵸. 닭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닭들 우리 닭고기 파동? 계란 파동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 자신이 그 날개를 한번 부빌 수 있는 모래밭만 있으면 걔네가 항생제가 필요가 없대요.
근데 그 정도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값싼 항생제를 애들에게 투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은 비싸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반성했던 거는 이렇게 누구를 보면서 비하할 때 제가 뭐 초등학생 때나 이럴 때 돼지 같다 라거나 이런 말이 또 되게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뭐 돼지같이 많이 먹네? 라거나 이 돼지처럼 뭐 더러워? 이런 표현을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보니까 돼지라는 동물 자체는 되게 깨끗한데 걔네가 주기적으로 진흙인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몸을 비벼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정말 부득이하게 자기 오물에다가 몸을 비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결과만 보고 너무 더럽다, 비위생적이야 라고 하는 거가 참 무책임한 발언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맞아요. 돼지가 엄청 깔끔한 동물이라는 걸 우리는 왜 책을 보고 알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뭐 닭대가리 이런 우리 표현 많이 쓰고. 맞아요. 동물이 비하받아야 될 존재가 전혀 아닌데. 진짜로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개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개소리가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 할 때 쓸모없는 살구,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살구 이런 거기 때문에 쓸모없는 말을 한다 해서 이 개소리가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가 멍멍하고 짖는 소리를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개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개가 그렇게 비하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훨씬 더 다정하고 충성심도 강하고 나밖에 안 사랑하고 변하지도 않고 한결같은데 걔가 하는 소리는 좋은 소리지. 욕도 참 많고요. 개와 관련된.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동물을 정말 인간 우월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맞아요. 사실 저는 그 개념이 지금도 좀 뭐라 그럴까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잘 안 와닿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인간이 우월해 동물보다 라는 거를 사실은 저도 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순간들이 매번 좀 제 자신이 징그럽기도 하고 이러한데 저는 책 후반 부분에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전 정말 생전 처음 들었는데 사실 그 개념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거기서도 에코적인 부분과 페미니즘을 합친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부장제에서 사회에 살고 있고 페미니즘으로 설명하면 좀 더 쉽겠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뭔가 남성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에코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우월한 측면에 있고 수직적인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뭔가 논의가 되는 그 공부를 이제 보선님이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조금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그 페미니스트들에게 나 페미니스트야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너 고양이 키우고 혼자 살고 그리고 너 뭐 채식지향 하겠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맞아. 맞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경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근데 뭐 다른 것들은 빼고라도 뭐 페미니스트를 지향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비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평등, 모든 건 다 동등하다. 사실은 태어나기를 다 똑같이 태어났고 원래 자신의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페미니스트들이 근데 이 페미니스트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자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나눠 갖자는 거지. 왜 남자들만 결혼하면 집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죠, 사실.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남자들의 수입이 훨씬 많은 사회적 구조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전복돼서 모두의 월급이 똑같아지고 그렇게 되면 왜 남자가 육아휴직을 안 하겠어? 월급이 똑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여자가 월급이 훨씬 더 적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여자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게 당연하고 여자들이 사표 내는 게 당연한 거죠.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근데 남녀가 월급이 동등하게 된다면 왜 그런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다 보면 낮은 곳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낮은 곳으로 시선이 가다 보면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를 자기 검열을 끊임없이 페미니스트들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나는 동물들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러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러운 관점으로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거니즘이 결국에는 전체 생태계를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지구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조금 머리에 착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사실은 다 같이 잘 살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쉽게 말하면 진짜 표로서만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 같이 잘 살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까지 보듬어 보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렇네요. 뭐 비거니즘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경우는 잘은 못 봤는데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오늘은 비거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건 또 다음 기회로 미루겠지만 어쨌든 네,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좋았어요. 우리가 뭔가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 고깃집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직장에서 회식도 그렇고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뭐 어떠한 파티 같은 걸 한다라고 할 때 메인은 언제나 고기라는 거예요. 맞아요. 술과 고기. 근데 상상력이 참 그죠?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보선 작가님은 뭔가 더 삐뚤어지게 얘기하지 않고 야채도 맛있는 거 많은데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고 재밌는 맛들을 낼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통계를 가지고 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건이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 우리 인구에서도 2점 몇 프로였나?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언제나 저희는 미래지향적이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 사이에 비건 식당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건만 파는 식당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식당에 같이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과 함께 가도 그 사람이 시킬 메뉴가 있기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식당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쵸. 근데 요즘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되게 좋고 그리고 한 2-3달 전인 것 같은데 기사화되었었던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서울 학교 급식으로 비건 급식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였었는데 되게 좋은 기사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경험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육식 위주의 식단에 되게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특히 아이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외식을 한다라고 할 때 산채 비빔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 외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저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외식을 한다 그러면 뭔가 어쨌든 고기가 메인이 되는 요리를 먹으러 가는 게 맞아요. 중점적일 것 같아요. 네. 근데 학교 급식에서도 어떻게 보면 육고기가 항상 들어간 메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채식 지향적인 식단들이 나올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면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게 뭔데? 맞아. 저걸 왜 먹는데? 그렇죠. 라는 의문점이 10대들에게 자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죠. 자생적으로. 근데 그런 자생적인 질문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진짜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주니까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게 폭력일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선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조개 관련, 뭐 어패류 관련 알러지가 있어. 그래서 급식에서 어패류가 나왔을 때 나는 그날 급식을 못 먹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채식 관련된 식단까지 같이 있다면 난 그럼 저건 안 먹어도 이건 먹을 수 있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아이들에게 또 주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비거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선택을 통해서 애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호기심을 건드려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기네들끼리 뭐 의미가 있든 없든 자기네들끼리 근데 이거 왜 했대? 돈 낭비게?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논의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열어주는 걸 서울교육청에서 한다는 기사를 본 것만으로도 되게 생각보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맞아요. 역시 정세랑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생뚱맞지만 정말 생뚱맞네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쨌든 우리보다 더 똑똑할 거야. 더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 생깁니다. 맞아요. 더 똑똑한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올 수 있게 발판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겠죠. 네. 갑자기 교육방송 느낌으로. 갑자기 어느덧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 불편 포인트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해볼게요. 네. 비건이 되겠다는 친구를 바라볼 때 그리고 채식을 꿈꾸는 나를 마주할 때 지속적 비거니즘으로서의 삶이 가능할까 검열하던 과거가 우리에게 있었죠. 그래서 비거니즘을 삶의 반경을 넓히는 방향성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완전하지 못한 비건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다 읽을 건가요? 말하면서 내가 심취를 했네. 어쨌든 우리에게 용기가 없었던 과거에 우리가 불편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쵸. 불필요한 완벽주의를 꿈꾸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완전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 근데 참 작게나마 할 수 있는 건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라면 네. 두유라떼 먹어야지. 그래. 진짜 그 정도로 시작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두유라떼 두유라떼 먹읍시다. 고소하잖아요. 안 먹어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시킬 때 두유로 바꿔주세요라는 생각조차 못 해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말 작은 거부터. 네. 그래서 두유라떼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겨울 의류를 살 때 동물 털이 들어간 옷은 사지 않겠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걸 버리지 마시고요. 네. 그거는 네. 김한민 작가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뭔가 떨어질 때까지 입는 것도 예의라고. 맞아요. 그 의류 폐기량도 엄청나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진 것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잘 입으면서 앞으로의 소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는 소비를 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고기도 저는 정말 사실 좋아하는 음식이기는 한데요. 눈치 보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결심까지는 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뭔가 좀 더 내가 똑같은 돈을 쓴다면 좀 더 세상을 좋게 하는 소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가짐만으로도 내 삶이 또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맞아요. 더 나은 내가 된다는 게 되게 멋진 기분이잖아요.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조금 오글거리네요. 그렇지만 이런 오글거림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1대100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한결같은 오리. 네. 네, 제가 이겼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단어로 캐릭터를 선택했어요. 캐릭터들은 참 사랑스럽고 예쁘죠, 보고 있으면. 근데 생각해보면,
토끼를 형상화한 미피, 그 다음에 사전대 갈퀴가 없는 라이언, 그 다음에 지나치게 키가 큰 펭수. 뭔가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미피는 입이 없고요. 그러네요. X자.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랑스럽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불완전한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내가 아니면 주변이 불완전하게 비건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여 비난했었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씩 부족한 캐릭터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부족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조금은 출발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캐릭터라는 단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저랑 오늘 결이 좀 비슷하네요. 비슷한 내용일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고른 단어는 불완전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완전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못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었고요. 이 불완전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이전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당연히 훨씬 더 컸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난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불완전은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태이자 우리가 절대 도달하지 못할 완전을 향해 계속해서 지향하고 다가가는 태도나 노력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작가 보선님이 희망하듯이 나 또한 불완전한 비건이 되어보고 싶은 건강한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게 오늘의 느낌입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비건이 아닌데 비건 얘기를 해도 될까? 라고 또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검열을 한 거죠. 그렇지. 근데 또 그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됐는데 비건이 아닌 두 명이 비건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불완전한 우리를 약간 다독이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꾸려보겠다라고 다짐하는 방송도 의미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치만 또 방송하면서도 좀 약간 또 쭈구리 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들을 다 걸음 삼아 조금 더 나은 비건 지향적인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책이 매번 다 좋은 책이긴 한데요. 오늘 다뤘던 책은 또 특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을 만한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다정하고 예뻐서 읽어보시는 걸 또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책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